안녕하십니까? MD 굴통입니다. 오늘은 MD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손익계산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항목을 이해하면 가격 구조를 쉽게 이해하게 되고 가격 구조에 대한 이해가 곧 시장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복잡해지는 각종 세금 관련 내용은 빼고 꼭 알아야 하는 부분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의 매출은 할인 이후 고객이 실제 지불하는 매출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이 할인이란 5% 할인, 20% 할인 하는 식으로 단순히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익계산서에는 할인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고객에게 받은 돈의 합계를 우리는 매출이라고 합니다. 흔히 쿠폰, 적립금, 사은권 등도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에서 차감되잖아요. 이는 고객 관점에서는 돈을 덜 낸 것이 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고객에게 뿌려진 비용을 판매하는 시점에 받은 것이므로 실제 고객이 지급하지 않았지만 고객에게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매출에 포함됩니다. 상품을 매입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을 상품원가라고 합니다. 상품을 제조하는 곳에서는 상품 제조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원가를 공급원가라 하는데 이는 기회가 있을 때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매출에서 상품원가를 뺀 나머지를 매출이익이라고 합니다. 상품원가를 매출로 나눈 것을 원가율이라고 합니다. 할인을 많이 하면 원가는 고정되어 있으니 당연히 원가율이 올라가겠죠. 상품 원가를 제외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판매 관리비라고 하는데 계정 이름까지는 복잡하니 쉬운 용어로 말씀드리면 마케팅 비용, 유통업체 수수료, 인건비, 공사비 등이 있습니다. 비용 중에는 매출의 증감에 비례하여 바뀌는 부분도 있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바뀌는 비용을 변동비,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고정비라고 합니다. 마케팅 비용은 앞서 말씀드린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은권, 쿠폰, 적립금 같은 것도 있지만 광고나 판촉물과 같이 고객들이 지불하는 금액과는 상관없이 집행되는 비용들이 있죠. 영상을 찍거나 전단을 만들거나 행사를 위해 장식하는 비용들도 다 마케팅 비용에 들어갑니다. 판매를 한 후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유통업체 수수료가 있습니다. 유통업체에서는 이를 마진이라고 부르는데 엄밀한 의미의 마진은 아닙니다. 대부분 매출의 일정 퍼센트를 지급하죠. 백화점이 아닌 로드샵과 같은 경우 월세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백화점의 경우 대략 30에서 35% 언저리게 있습니다. 일부 명품 브랜드와 같이 앵커 역할을 하는 S급 브랜드는 유치 경쟁으로 인해 10% 수준도 있고 상품군의 종류에 따라 40% 수준이 되기도 합니다. 면세점의 경우와 같이 직매입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곳은 매출에 따른 유통업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항목이 빠집니다. 면세점의 마진에 대해서는 가격 구조를 말씀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매장의 판매 인원과 물류 인원, 상품을 담당하는 MD를 포함한 본사 인원을 운영하는 비용이 인원 인건비입니다. 한 번 고용이 발생하면 쉽게 줄일 수 없고 매출과 관계없이 계속 현금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신경이 쓰이는 비용입니다. 해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매출을 크게 늘려서 인건 비율을 줄이는 방법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감가상각비는 현금 흐름과 손익계산서에서 반영하는 게 좀 차이가 나는 항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매장 인테리어 공사비인데 공사비가 들어간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 가치가 떨어진 만큼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공사비가 1억 2천이 들었는데 해당 매장을 5년 동안 쓴다고 하면 60개월이기 때문에 매월 200만 원씩 비용이 든다고 봅니다.
2년마다 리뉴얼하면 24개월이기 때문에 매월 500만 원씩 드는 셈이죠. 이 외에 물류비, 카드 수수료 같은 매출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비가 있고 창고료나 수도광열비 등 매출과 무관한 고정비가 있습니다. 아까 매출에서 원가를 뺀 금액을 매출이익이라고 했는데 매출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나머지를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유통업체 수수료나 카드 수수료와 같은 변동비 항목은 매출이 낮아지면 같이 낮아지지만 인원인건비나 창고료 같은 고정비는 매출과 무관하기 때문에 최소한 고정비를 커버할 만한 매출이 나와야 매장 운영이 가능하죠. 매출액에서 상품원가나 유통업체 수수료 등 변동비를 뺀 것을 공헌이익이라고 합니다. 공헌이익이 고정비보다 커야 이익이 나겠죠? 공헌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을 공헌이익률이라고 하는데 고정비를 공헌이익률로 나누면 손익분기점이 되는 최소 매출이 나옵니다. 이를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BP라고 합니다. 이 이상의 매출이 나와야 매장을 오픈해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룰 많은 사례들은 이 구조를 이해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과 알람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